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향방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면은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헬스케어주가 좀 상승장을 주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일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역시 뭐 경제 지표의 부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애틀란타의 미국 GDP의 하향 조정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실적, 특히 팩트셋 리서치에서 S&P 500 기업 중에서 82%가 뭐 실적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런 점들인데 결과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이런 점들을 보고 주가 상승에 배팅하는 이런 점들이 전일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목 상승에 기여한 크게 어떤 두 가지 종목을 눈여보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J&J 존슨앤존슨입니다. 코로나 치료제의 어떤 그 개발 실적 호전의 발판 삼아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끝없이 추락을 거듭했던 전일 어떤 바이오 주가의 상승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봐서 연결시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어떤 P&G 프록덴 갬블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LG생활건강과 같은 어떤 생활 필수품, 필수 소비재입니다. 근데 실적은 상당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원재료 가격의 상승, 자, 이 부분의 부담 때문인지 마진율 축소 우려감 때문에 뭐 주가가 상당히 부담을 스럽다는 점들인데 그렇다면 한쪽 측면에서는 이와 무관한 종목들이 편하게 상승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 결과적으로 원재료를 상승에 따른 이런 부담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한쪽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떤 마진율 축소 필수 소비재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힘든다는 점을 볼 때 어떤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이런 점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런 점들은 곧바로 이제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가격을 부담시켜서 실적을 어떤 그 실적 캐파 사이즈를 만들겠다. 자,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뭐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들이 이제 비싸게 주고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시장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적인 지표에 대한 보다는 이제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어떤 실적의 어떤 긍정적인 스탠스를 놓고 배팅을 했다. 이런 점들은 아직까지는 적어도 시장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보였고 특히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난 점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원재료 가격 상승에 좀 부담을 주지 않는 뭐 그런 종목군으로 차별해서 매매될 필요가 있다. 뭐 전일 어떤 그런 특징주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28일 날 미국의 GDP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떤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뭐 상승을 견제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매물이 나올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프록텐 갬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죠. 실적은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좋았는데 결국 그 원가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말하자면 그만큼 원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풀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아마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 어쩌면 우리나라 어떤 최근의 어떤 주가 상승을 보게 되면 이런 음식료 업종들 이런 점들이 분명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간의 어떤 어둠을 뚫고 상승을 분명히 해야 되는 국면인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푸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부진을 면치고 있다는 점, 주가가 상당히 이런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상승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우리가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어서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때가 됐다. 지금 상승해야 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도 못하게 좀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건 프록텐 갬블의 이유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점들로 네.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원자재라든지 환율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이 좀 해온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뭐 부담이 가지 않는 섹터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느 쪽으로 좀 살펴보면 좋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전일의 어떤 주가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뭐 실적이 확실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한 그런 뭐 2차전지 전기차 섹사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우리가 가야 할 길, 뭐 그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쪽보다는 지금 어떤 전일의 어떤 상승을 보게 되면 어떤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는 뭐 그런 종목들이 전일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은 또 하나의 어떤 그 현재로 봐서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어저께 우리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다 강세를 나타냈더라고요. 이게 테이퍼링 앞두고 당연히 좀 약세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좀 일시적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뭐 결과적으로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스탠스가 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그래도 뭐 우선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점들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점들이 우선 뭐 단기간에 어떤 우리나라 미국 쪽은 아직 금리 인상이 없었고 그렇죠. 우리나라나 이런 신흥국 쪽에서는 금리 인상이 있어서 네네. 일부 쪽은 어떤 그 환율 사이즈가 아직은 좀 신흥국 쪽이 그래도 좀 유리해서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환율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 같은 장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좀 말씀 들어보면서 또 전일장 가장 특징지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의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뭐 주가가 지금 미국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뭐 경제 지표에던 피크아웃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IMF에서도 뭐 세계 경제 성장률 특히 뭐 신흥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뭐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여러 가지 상당히 어두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러는 반면에 주가를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상승하는 쪽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전일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뭐 정부의 수소에 대한 확대 이런 내용과 함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겠다는 점들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여러 가지 어두운 지표가 어둡지만 그래도 주가가 어떤 일부는 오후로 갈수록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일부의 어떤 이런 뭐 정부 정책 수혜주라든가 어떤 세계 시장에 대한 동반적인 수혜주들 일부 업종들이 상승했다는 점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은 뭐 테이퍼링 뭐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테이퍼링이라는 결과적으로 뭐 유동성을 조금씩 줄이는 거지 그게 이제 뭐 완전히 아웃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금리 인상이 오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뭐 작년과 같이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험 자산을 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다. 뭐 수소 관련주 말씀 잠깐 하셨는데 수소 밸류 체인 그러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생산, 저장, 운송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특징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쪽이 유망해 보이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생산 쪽이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생산보다는 뭐 설비라든가 결과 운송 이런 쪽이 상당히 포커스를 뒀는데 네네. 이제 뭐 수소차가 나오게 되면 이제 뒤에 이제 뭐 발전. 트렁크에다가 네네. 뭐 이제 싣고 다닐 텐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생산 사이드에서도 어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화학 업종들이 네.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이제 생산하겠다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뭐 그런 이제 최근에 어떤 대기업 쪽에서도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에 이제 주가 수소차의 상승을 보게 되면 어떤 일진 하이솔루스라든가 이제 수소 탱크 그렇죠. 저장이나 운송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걸 볼 수 있었고 좀 전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도 이제 운송입니다. 네. 근데 이 운송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좀 가볍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가 폭발 위험했기 네네. 때문에 상당히 농축이 뭐 고집진된 네네. 그런 섬유가 필요한데 이러기에 바로 탄소 섬유라고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효성 첨단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효성 첨단 소재가 뭐 전일 주가보다는 가장 성장성 있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분리막 전일 어떤 상승을 보였던 상하 프론테크 같은 수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설비 쪽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 상하 프론테크 같은 종목도 분리막을 상승. 만드는 회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상당히 중요한 뭐 MFA라고 중요한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점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생산 쪽보다는 이런 뭐 운송이라든가 효성 첨단 소재 그다음에 이제 뭐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리막인 상하 프론테크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여기 이제 최근에 어떤 코오롱 그룹의 코오롱 인더까지 이런 종목들이 현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싶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산 쪽도 이제 암모니아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이제 롯데케미칼 쪽도 이제 뭐 생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 쪽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도 이제 뭐 수소 쪽에 뛰어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아우르는 그런 쪽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김희상 앵커님이 수소 쪽은 워낙에 또 전문가셔서 제가 또 뭐 더 깊이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일진아이솔루스, 상하 프로테크, 코오롱 인더,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그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으면은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뭐 평가는 조금 아직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주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어요.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는 이제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암모니를 통한 어떤 수소 생산 쪽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겠으면 이미 뭐 2차 전기차는 뭐 과거와 같이 이제 5년,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거고 이제 뭐 수소차는 이제 태동을 했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뭐 수소차 쪽에 어떤 확대를 뭐 어떤 일점을 찍었기 때문에 중요한 점들은 롯데케미칼 어쩌면 어떤 성장성을 놓고 보게 될 때 이제 중장적인 트렌드가 이런 롯데케미칼의 어떤 미래에 대한 먹거리 쪽으로 생산 쪽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뭐 꾸준히 관심을 갖는 그런 점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수소차 외에도 이제 우리 아까 리비안도 얘기했었고 아마존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장 최근 들어서 가장 관심 많이 가졌던 건 사실 전기차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기차와 뭐 2차 전지 이쪽인데 이쪽에서 뭐 전일장 특징주들 뭐 눈에 띄는 뭐 관련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삼성 SDI도 결과적으로 미국의 스텔란티스와 JV 뭐 공동 협약을 맺고 LG 뭐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 여기에 따른 관련주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는 삼진 L&D 같은 종목도 전일에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떤 배터리 소재 업종들이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양극재인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다시 LNF에 대한 상승 그리고 여기에 뭐 음극 사이드인 어떤 그 대주전자 재료,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또 뭐 전해질 업체인 뭐 후성이라든가 천부 같은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다. 자, 이런 종목들을 보고 뭐 시장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출해서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물론 주장하는 어떤 애널리스트도 있지만. 여전히 주가가 전일 또 상승을 보였다는 점들은 적어도 다른 쪽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삼성 SDI라든가 뭐 이런 쪽이 또다시 미국의 어떤 스텔란티스와 어떤 JV를 맺고 또 포드 쪽에서도 어떤 그 계속 합작 범위를 맺겠다 이런 점들은 미국 쪽에서도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세일 사이드에 상당히 높은 기술력 인정해줬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업종이 많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또 뭐 새로운 관점에서 투자하려는 어떤 매니저들은 또다시 매수하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글쎄 이런 점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심지어는 뭐 2년 차까지 밸류에이션이 반영해서 상승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은 현실적으로 어쩌면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어떤 미국 쪽과 뭐 잇따른 어떤 그 합작법인 설립, JV 설립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전일에 또 어떤 매수를 보였다는 점 이런 점들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보고 돈이 있으면은 전기차 관련 주식 사겠냐라고 하면 무섭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첨보 같은 거는 보면은 정말 뭐 좋은지는 알겠지만 과연 이 가격에 들어가도 될까 싶은 그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조정 한번 받을 시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지금 뭐 저도 출연한 지 뭐 한 달, 두 달 되는데 계속 그랬죠.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때 두 달 전에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조정을 그런 받을 것처럼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을 거는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분명히 다른 쪽에서는 어떤 시장에 대한 흔들림만 있으면은 차익 실현채 분명히 팔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마다 조정은 언제든지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폭 조정은 없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제 그런 조정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나 어떤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로 보나 분명히 비쌉니다. 지금 네네. 퍼가 100배가 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주가는 어떤 조정을 보이면 뭐 5일선, 21선까지 충분히 조정을 보이면 네. 뭐 사고 싶다는 뭐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뭐 주가 하루 이틀 짧은 조정을 이후에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석해보는 점들인데 글쎄요 주가가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주도주라는 게 보면
조정세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끝없이 이제 주가가 상승할 모습을 보이고요. 물론 네. 이제 주가가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뭐 여기까지다, 뭐 금리 인상 상승밖에 끝났다라고 하면 물론 그 전 주가들이 뭐 제자리 찾기 관련 과정에서 물론 가장 많이 빠집니다. 네, 그런데 네, 주가가 상승할 때 보면 역시 끝없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네. 지금의 어떤 우리가 시장의 어떤 보는 시각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뭐 아직 없는 입장에서는 뭐 조정을 많이 보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짧은 조정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다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어떤 시장의 어떤 관심사는 일부 이쪽 쪽에 많이 아직 힘이 있는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전기차에 관련한 소식까지 좀 전해 들어봤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태양광하고 풍력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풍력 쪽은 앞으로도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나라 관련한다면 뭐 CS 윈드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전일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뭐 OCI라든가 한화솔루션, 태양광을 여전히 상승할 모습 보였는데 이런 풍력 관련 사이드는 뭐 CS 윈드가 뭐 상당히 실적이 기대되는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부진했는데 전일은 뭐 동국 SNC라든가 그다음에 CS 윈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였는데 뭐 또 최근에 이런 쪽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그 풍력의 가장 큰 뭐 에너지를 의존하는 또 영국이라든가 덴마크 쪽, 자 이런 쪽이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바람이 뭐 세게 불지 않아서 이런 영국마저도 풍력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점을 어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인지 한쪽 태양광은 어떤 그 상승세, OCI라든가 이런 종목은 상승세가 상당히 구가하는데 어떤 CSA 윈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근데 전일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한쪽 측면에서는 어떤 그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떤 신재생 에너지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태양광과 풍력이기 때문에 뭐 또 한쪽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가격이 싸다 이런 점들을 보고 매수한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어떤 그 글로벌 세계 쪽이 어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여전히 어떤 관심 쪽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뭐 전일장 뉴욕 증시 보면은 헬스케어 부문을 위주로 해서 상승장이 이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또 헬스케어 어제장에서 또 헬스케어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헬스케어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특징주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오 업종을 보게 되면 뭐 연초 이후에 추락을 거듭하면서 끝없이 바닥이 어딜까 모를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일 모처럼 만에 상당히 어떤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었는데요. 바이오가 상승세를 보이려면 우리가 항상 봤지만 R&D 투자에 의해서 어떤 라이센싱하고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한미약품이 5조 6조를 통해서 국가가 크게 레벨업 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어떤 그 라이센싱 아웃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바이오가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 내달 이제 어떤 그 면역 항암 학회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주가의 어떤 바이오 상승세를 보게 되면 이런 세계적인 학회에서 어떤 그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를 통해서 어떤 임상 결과 발표를 하게 되면 빅파마들이 상당히 주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빅파마들이 주목을 해서 이 기업들이 상당히 뭐 본인들이 볼 때 어떤 그 충분히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투자하게 되면 과감한 어떤 수조 원대 투자를 하게 될 때 이 주가가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대를 앞두고 어떤 전일 어떤 주가가 바이오가 상승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참여한 업체가 전일 어떤 두 가지 업체가 있었는데 매드팩토하고 네오 이뮨텍이라는 종목 이 두 가지가 참석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기대감을 앞두고 항암제를 만드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앞두고 뭐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앞두고 어떤 전일에 상승했던 이런 모습들 결과적으로 항암제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차세대 면역 항암제는 이제 암세포만 뭐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이미 뭐 T세포라는 게 T셀이라고 그러죠. 이런 T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런 면역세포. T세포가 네. 그렇습니다. 면역세포가 상당히 좀 강한 분들은 이제 암세포가 들어오더라도 사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약한 분들이 이제 우리가 암세포가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무력하게 암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암세포가 더 퍼지지 않게 하는 이런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술력이 바로 매드팩토가 현재 만들고 있는 뭐 벡터서 TV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어떤 그 미국의 머크의 어떤 키투르다와 함께 이제 두 가지 병용 약을 갖다가 이제 투여하겠다 이런 점들인데 이런 점들이
다음 달에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내용과 함께 전일 상당히 주가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직은 기대죠. 상당히 좀 기대도 약간 반이고요. 네네. 이번에는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머크 쪽과 함께 뭐 상당히 손잡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상당히 기대가 크고 네네. 이런 점들이 이제 상당히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게 네네.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월간으로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좀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입을 해도 좀 어떻게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주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상당히 많이 빠져서 뭐 가격 부담도 상당히 없는 상태고 그래서 글쎄요 이제 이쪽을 갖다가 이제 전일 어떤 매수원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다음 달에 뭔가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매수를 할 텐데 뭐 주가가 아무래도 현시장으로 봐서는 아직 뭐 나온 결과는 없지만 그래도 뭐 지금의 어떤 시작을 놓고 보게 될 때는 좀 전일 어떤 상승을 보게 되면 뭐 관심을 그래도 조금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매드팩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들어봤습니다. 매드팩토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지금 항암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뭐 교통사고 아니면 암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암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매드팩토 말고도 뭐 암 관련, 항암 쪽 관련한 이런 특징주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이제 뭐 네오 이민텍이라는 종목도 뭐 상당히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제 폐암 면역 항암제 이미 폐암이라는 거는 치료제는 뭐 저희 주위에서도 폐암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통 속에 이제 뭐 상당히 힘든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떤 미국의 머크 같은 경우는 폐암 치료제를 이미 만들어서 환자에게 투여를 하면서 매출이 나오는 상당히 이런 현실적인 쪽으로 상당히 뭐 주가가 상당히 뭐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네오 이민텍 같은 경우도 어떤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가시와 어떤 암 치료제가 어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통이 상당히 좀 큰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수말할 수 있는 뭐 그런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네오 이민텍 이 종목의 어떤 암 치료제로 상당히 상승을 보였다는 점들이고요. 뭐 그 밖에 이제 암과 관련해서는 뭐 유한양행, 뭐 제넥신 이런 종목들이 또 있는데 전일의 어떤 네오임텍이라는 종목과 어떤 매드팩토가 뭐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은 다음 달에 어떤 학회 참여를 앞두고 뭔가 좀 이런 쪽에 대해서 시장에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리오프닝주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는 것 같습니다. 뭐 엔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지금 최근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번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장을 보면 분명히 한쪽 측면 사이드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어두운 가운데 이제 분명히 미국 쪽도 그렇지만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해서 뭔가 답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차별화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뭐 시작되면서 이런 지표를 보고 매물이 출회되는 반면에 뭐 종목별로 상당히 차별화가 나타난 점들이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뭐 성장성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어떤 전기차 쪽에서 분명히 배팅하는 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이런 국면들이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이오프닝 관련주들 쪽에 두 가지 측에서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금년 들어서 상당히 뭐 침울했었고요. 상당히 낙폭을 거듭했던 이런 바이오 사이드가 다시 한번 급부상하기 때문에 대개 바이오 사이드는 1월 달에 어떤 세계 최고의 학회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일의 어떤 일부 업종들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바닥권에서 이제 상당히 어떤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라이센싱 아웃을 기대되는 이런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최근에 좀 많이 빠졌지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일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철저히 종목별로 차별해서 나타난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차별화 전략,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 없다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관심을 가지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장 투자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